나왔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논문은 디지털 암석 증강과 관련된 우선 이 논문의 저자는 루오라는 분이고 저를 그냥 간단하게 넘었어요. 이 논문과 관련된 키워드가 일단 디지털학이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고 그다음 여기서는 그 피지컬 프로퍼티 컨디션을 넣은 이제 그런 논문이라고 봤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디지털 암석 증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암석 모델링은 현미경 영상 기법으로 암석 시료를 통해서 디지털 암석을 결국 모델링하고 공급 구조나 암석 특성 등을 분석하는 이제 분야이고, 하지만 이제 디지털 암석 데이터가 이제 비싸고 장비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디지털 암석 데이터의 수가 부족한데, 이러한 소수의 디지털 암석 데이터로는 그 미세 공급 구조를 이제 거시적인 지질 모델로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디지털 함석 데이터 증강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법들은 구조적으로 다양한 샘플 생성이 힘들고 복잡한 공급 구조 표현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딥러닝 중에 이제 디지털 함석 데이터 증강에 주로 사용되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개는 이제 고품질의 디지털 함석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지만 이제 결국 일정한 패턴만 반복하는 모드 붕괴 문제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한 비조건, 그러니까 조건을 제약으로 주지 않고 생성하는 비조건 생성 방법은 원하는 물성의 디지털 암석 데이터 생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가 존재를 하지만 결국 불균질성을 고려한 또 공급 구조의 디지털 암석 데이터 생성이 어렵고, 하지만 확산 모델은 이제 그 디퓨전 모델은 이제 모드 붕괴의 문제를 피하고, 그리고 조건의 제약을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불균질성 디지털 암석 데이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공급률과 공급 크기 분포를 조건으로 포함하는 MCDDPM을 제안해서 불균질성 디지털 암석 데이터를 증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론입니다. 우선 MCDDPM을 설명하기 전에 DDPM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고 방금 이제 은실이가 설명했던 DDIM을 사용하기 이전에 이제 DDPM 이제 모델인데, 이 DDPM 모델은 어, 다음 상태가 현재 상태로만 인한 단계별 변화 과정이 마르코프 체인의 기반의 생성 모델이고, 총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포월드 디퓨전이라고, 원본 샘플 X0에서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XT가 되는데, 이제 결국 T번 동안 이제 노이즈를 더해서 이제 완전한 랜덤 노이즈로 만드는 과정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리버스 디노이징이라고, 또 XT인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노이즈를 단계적으로 제거해서 결국 X0와 같은 원본 샘플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MC DDPM은 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DDPM에서 이제 다중 조건을 포함한, 그러니까 멀티 컨디션을 포함한 이제 DDPM 모델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 두 가지, 학습과 이제 생성 두 가지 단계가 존재를 하는데, 학습에서는 원본 샘플 X0에서 노이즈를 섞어서 중간 정도 샘플인 XT를 만들고, 저 T는 이제 그 무작위 그냥 그 타임 스텝입니다. 그래서 유넷 기반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서 결국 이제 노이즈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된 노이즈와 실제 노이즈와의 차이의 제곱을 줄이도록 이제, 그러니까 실제 노이즈와 이제 예측된 노이즈의 차이가 줄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생성 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조건, 저희가 아까 말했던 공급률과 공급 크기 분포, 그 다음에 시간 정보, 지금 내가 어떤 시간 단계에 속하는지 이런 시간 정보와, 그리고 특정 시점의 샘플, 아까 전에 이제 무작위 타임 스텝에서의 샘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보를 통해서 노이즈를 예측을 하고 이제 이전 단계의 샘플을 얻게 됩니다. XT-1.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결국 원본 샘플과 유사를 하며, 그리고 저희가 넣었던 조건까지 만족을 하게 되는 디지털 암석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모델 구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유넷 기반 네트워크가 이제 컨디셔널 유닛 3D 구조인데, 이 구조는 일단 노이즈 예측으로 쓰이는 구조이고, 어, 총 세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역적인 공간 정보를 추출하고 압축하는 인코더 부분입니다. 이 인코더 부분은 왼쪽에 인풋에서 이제 그 내려가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압축된 특성을 사용해서 복원하는 디코더 부분은 이제 오른쪽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캐티네이션이라는 건데, 이거는 컨디셔널 레지듀얼 블럭에서
바로 이제 디코더 부분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이 방법으로 좀 디테일한 특징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레지듀얼 블럭에서 각 단계마다 다중 조건을 주게 되는데, 이제 컨디셔널 레지듀얼 블럭 구조인데 어 결국 이 구조에서 이제 타임 임베딩과 컨디셔널 임베딩이 존재를 해서 이제 각각 시간 스텝 정보와 이제 조건 정보를 컨디셔널 레지듀얼 블럭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컨디셔널 레지듀얼 블럭이 모든 구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인풋 다음에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컨버전 3D 다음에 존재를 해서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사이에 계속 존재를 해서 결국 정보들이 제약 조건 정보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 이 논문에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CT를 통한 이제 스촨 분지의 롱왕 레이아웃 지층의 탄산염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림 A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A로부터 추출된 이제 원본 3D 데이터가 총 10개인데 이제 그림 B고 이 샘플의 격자 크기는 300 바이 300 바이 300입니다. 하지만 이 300 바이 300 바이 300의 샘플 10개를 모두 학습시키기에는 학습 샘플 수가 부족하고 그다음 GPU 메모리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 이 샘플 격자 크기 64 바이 64 바이 64의 이제 디지털 함수 데이터 2000개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림 C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64 바이 64 바이 64의 디지털 함석 데이터 2000개의 이제 공급률은 이제 그림 D의 분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0.001부터 0.3까지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성된 결과를 이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투 포인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검증을 합니다. 이 투 포인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이제 두 점이 공극에 존재할 확률로 공극의 배치 및 연결성을 표현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공극 크기 공극률과 공극 크기 분포를 이제 두 가지를 제약 조건을 걸었는데 공극 크기 분포에서 공극 크기 평균과 공극 크기 표준 편차를 고정을 하고 공극률만 변하게 해서 투 포인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가 주황색이고 이제 다중 조건을 유지한 생성 데이터가 초록색인데 이제 원본 데이터 분포에 이제 다중 조건 생성 데이터가 포함돼서 결국 이 생성된 데이터가 공급 구조가 유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 이제 우리가 설계한 모델 MCDDPM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잘 생성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이제 총 4개 공급률 그룹에서 0.006, 0.06, 0.1, 0.2라는 총 4개 공급률 그룹에서 공급 크기 평균과 공급 크기 표준 편차 조건을 달리해서 이제 생성한 데이터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0.00 공급률 0.006일 때 공급 크기 평균은 6 그리고 공급 크기 표준 편차는 4로 이제 똑같은 데이터가 생성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0.006일 때 공급 크기 평균 8, 공급 크기 표준 편차가 12일 때는 공급률 0.056 그리고 공급 크기 평균 7.9 그리고 공급 크기 표준 편차 11.9와 같이 나머지 경우도 모두 공급 크기 평균과 공급 크기 표준 편차를 이제 유사하게 따라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 조건 생성 데이터 조건별 시각화와 분석도 진행하였는데 이제 공급률과 공급 크기 평균과 공급 크기 표준 편차를 변화시키며 이제 생성한 결과물들을 종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률을 중심으로 변화시킬 때는 공급 크기 평균은 미세하게 상승, 그러니까 그림 A와 저 그래프에서 A에서 D까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크기 평균은 미세하게 상승을 하지만 공급 크기 표준 편차는 변화가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밑에서 보시면 각 A, B, C, D가 공급률을 중심으로 변화시킨 그림인데 큰 구조 자체는 변함이 없고 이제 그 큰 구조에서 좀 세부적으로 공급 크기들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급률과 공급 크기 평균, 공급 크기 표준 편차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경우가 그림 E에서 이제 G까지의 경우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매우 다양한 공급 구조의 데이터가 생성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률과 그 이제 공급 크기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공급률 총 6개 그룹에 대한 공급 크기 분포 변화를 이제 확인을 했을 때 공급률이 커질수록 저기 A가 공급률 0.02일 때고 이제 F가 공급률 0.2일 때의 증가인데 공급률이 커질수록 공급 크기 분포의 피크 가장 높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분포가 많은 이제 이 피크점이 더 큰 값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작은 공급률 변화에서, 그러니까 공급률이 0.02일 때랑 공급률이 0.06 이렇게 공급률의 변화 자체가 크지 않을 때에는 이제 미미한 피크 변화를 보입니다. 마지막인 결론 및 고찰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다중 조건인 이제 MCDDPM 기반으로 디지털 함수 데이터를 한 논문이고, 결국 확산 모델을 이용해서 공급률 및 공급 크기 분포와 같은 다중 조건을 반영하는 MCDDPM 모델을 제안을 했고, 이 MCDDPM 모델을 불균질성 탄산암 이제 디지털 함수 데이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결과를 투포인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는 이제 원하는 조건을 조합으로 향후 물성 시뮬레이션 연계나 아니면 업스케일링을 위한 디지털 암석 데이터를 증강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일단 공급 크기 분포 자체가 이제 불균질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좀 존재를 한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투포인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같은 그런, 그러니까 투포인트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탄산염의 불균질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학습 조건 밖에서는 조건 불일치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 예를 들어 뭐 암상이나 아니면 공급 유형, 뭐 해상도와 관련해서 좀 적용을 하고 비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완전히 고화된 함수